달빛 아래의 남자. 달빛이 서늘하게 내려앉은 조선의 궁궐. 적막한 공기 속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한 남자의 발걸음이 들린다. 그의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조용히 흔들리는 등불,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삭였다. 윤원형이다. 조선의 밤을 뒤흔들고 권력과 여심을 동시에 움켜쥐었던 남자. 하지만 그 밤 달빛이 그의 길을 비추었어도 그의 마음만큼은 늘 어둠 속에 있었다. 1장. 명문가에서 자란 소년. 윤원형이 태어난 집안은 그 어떤 가문보다 화려했고 막강했다. 저잣거리에서도 양반들이 모이는 사대문 안에서도 그 집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소년 윤원형은 커다란 대저택의 정원에서 자랐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고 방마다 서책과 붓이 가득하고 대문 앞에는 종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다. 사람의 표정을 유난히 잘 읽었다. 누가 기뻐하는지, 누가 슬퍼하는지, 누가 불안해하는지, 마치 얼굴 속에 숨은 감정이 그에게만 보이는 듯 했다. 어린 윤원형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재능이자 게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재능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2장. 소년이 남자가 되다 그가 커가면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도 변했다. 윤공자, 참말로 인물이 훤하십니다. 말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당당한 체격, 말 한마디면 상대를 녹여버리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배경까지 완벽했다. 여인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주위를 맴돌았고 그는 그것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다.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그는 마음을 빼앗는데 죄책감도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3장. 기생집에서 마주한 화려한 세상. 그의 이름이 슬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무렵 윤원형은 처음으로 기생집을 찾았다. 기생집의 밤은 그에게 충격이자 황홀함이었다. 검은고 소리, 피리 소리, 향냄새, 색색의 비단옷. 기생들은 하나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거기서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또 한 번 깨달았다. 기생들은 그의 미소 하나에도 얼굴을 붉혔고 그의 말 한마디에도 웃음을 터뜨렸다. 대감마님, 오늘은 오래 계시죠? 윤공자 오셨다. 어서 술 한잔 올려라. 그의 등장은 항상 작은 소란을 일으켰다. 그날 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여인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구나. 4장. 첫 번째 스캔들, 궁궐의 상궁. 그의 이름이 점점 알려질수록 그의 곁에는 조용히 다가오는 여인들도 많아졌다. 그 중 하나가 궁궐 안에서 일하던 상궁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운 시간이 많았다. 윤원형은 그녀의 그런 마음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대 힘들지 않소? 단 한마디에 상궁의 마음은 무너졌다. 하지만 궁중에서 벌어진 일은 궁중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는 소문이 되었고 상궁은 결국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녀가 떠나는 날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윤원형에게 빠진 여인의 끝이 저렇다지. 그리고 윤원형은 그 말이 사실이 되어버릴 미래를 아직 상상도 하지 못했다. 5장. 두 번째 스캔들, 외로운 양반 부인. 다음으로 그의 인생에 들어온 여인은 양반가의 젊은 부인이었다. 남편은 늘 바쁘고 집안은 차갑고 부인은 늘 혼자였다. 윤원형은 그녀의 그런 외로움을 정확히 읽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한다. 대감,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윤원형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가 있소.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들은 몰래 만났고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야기는 빠르게 번졌다. 집안은 난리가 났고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다. 그녀는 떠나기 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의 미소는 여인을 파멸시키는 미소였다. 6장 권력의 문을 열다. 윤원형은 스캔들 속에서도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막강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명종의 외삼촌이었다. 조선에서 왕의 외삼촌은 곧 실세였다. 그의 행동은 쉽게 문제되지 않았고 누군가 그를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의 자리도 위험해졌다. 그리하여 그의 주변에는 약한 사람이 아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았다. 7장 스스로도 모르게 깊어지는 욕망.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러웠다. 처음에는 재미였고 다음에는 습관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 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부 엔딩. 비극의 서막. 달빛 아래 윤원형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술을 마셨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허전함 속으로 곧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된다. 그 여인이 바로 정난정. 2부. 정난정. 바람둥이의 인생을 바꾸다. 달빛이 유난히 붉게 내려앉던 어느 봄밤, 기생집 마당에는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행랑 쪽에서는 악공들이 악기를 점검하는 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분주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윤원형에게도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도 운명처럼 기억될 밤이었다. 1장. 오늘 밤 조금 다른 여인이 기다립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겠습니다. 마루를 쓸던 하인이 중얼거렸다. 윤대감이 오신다더군. 기생집 주인은 괜히 허리를 한 번 더 펴고 기생들의 머리 장식을 다시 점검했다. 윤원형, 이미 이 집에서는 누가 봐도 가장 귀한 손님이었다. 그가 오는 날이면 주인은 다른 손님들을 살짝 눈치 보며 내보내기도 했다. 오늘 밤은 윤대감 뵈어야지. 다음에 다시 오시오. 다른 양반들은 속으로는 기분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물러났다. 윤원형의 이름 앞에서는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곧바로 화를 입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기생집 주인은 흥분한 목소리로 가장 믿는 기생을 불러 세웠다. 난정이 좀 불러오너라. 난정이요? 기생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래, 요즘 손님들 사이에서 입담도 좋고 눈빛도 예사롭지 않다지 않느냐? 오늘 윤대감께 처음 인사드리게 해라. 잘만 하면 앞으로 큰일 날지도 모른다. 2장. 난정이라는 이름. 정난정. 그녀는 처음부터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첩으로 안락한 삶을 보장받은 것도 아니었다. 어릴 적에는 비 오는 날에 새어 들어오던 초라한 초가집 지붕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던 소녀였다. 언젠가는 이 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곳에 서고 싶어. 사람들 위에서 비를 맞으며 허겁지겁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처마 아래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되고 싶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길은 기생의 길이었다. 노래와 춤을 배우고
시와 글을 익히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는다. 난정은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눈을 맞추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한숨을 함께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 번 박히면 좀처럼 잊히지 않았고 그 눈빛 안에는 살짝 비웃음과 연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3장. 운명적인 첫 만남. 윤대감 나으리 납셨소. 기생집 안쪽 방에 잠시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검은고 줄을 튕기던 기생의 손이 순간 멈추고 술병을 닦던 하인이 흠칫 놀라 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문이 열렸고 윤원형이 들어섰다. 짙은 남색 도포, 단정하게 묶인 상투, 그리고 사람을 관통하는 듯한 눈빛. 그의 뒤로 따라 들어온 수행들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자리를 지켰다. 대감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절을 하자 윤원형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이렇게까지 할 것 없소. 오늘은 술도 노래도 좋지만 심심치 않게 이야기 상대가 있으면 더 좋겠소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옆에 조용히 서 있던 난정이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나왔다. 대감마님을 뵙습니다. 이 몸 난정이라 하옵니다. 윤원형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에게 꽂혔다. 그 순간 난정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 이 사람. 그동안 봐온 남정네들과는 다르다. 윤원형 역시 속으로 중얼거렸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군. 재미있는 여인이야. 4장.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으로 술이 오가고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기생들이 익숙한 미소로 잔을 채우는 동안 난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윤원형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난정이라 했지? 윤원형이 먼저 말을 걸었다. 예, 대감마님. 왜 나를 보며 웃지 않는 거요? 보통은 내 앞에서 웃음을 먼저 보여주던데. 난정은 순간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가 곧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웃음은 값싼 술잔처럼 아무에게나 주면 곧 싱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기생들이 흠칫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이건 기생이 양반 손님에게 하기에는 꽤 대담한 말이었다. 하지만 윤원형은 오히려 흥미로워졌다. 그렇다면 그대의 웃음을 얻으려면 내가 얼마나 값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오? 난정은 술잔을 조용히 들어 빛에 비추어 보며 말했다. 웃음이 아니라 진심을 얻으려 하신다면 아마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지도 모르지요. 그 말에 윤원형의 눈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이 여인 보통이 아니다. 5장. 서로의 상처를 보는 순간 밤이 깊어지고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자 기생집 안은 윤원형과 난정, 그리고 몇몇 악공들만 남았다. 다들 물러가 보시오. 윤원형의 말에 주인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사람들을 내보냈다. 방 안에는 촛불 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 남았다. 윤원형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대 눈빛에는 기쁨보다 오래된 피로가 먼저 보이는군. 난정은 가볍게 웃으며 되물었다. 대감의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오래된 권태가 먼저 보입니다. 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둘은 깨닫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의 속을 조금은 볼 수 있다. 윤원형은 기생집에서 만나는 여인들이 대부분 비슷해 보였다. 그들은 웃고 아양을 떨고 그의 힘과 재력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난정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얼굴 뒤에 숨은 지루함과 허망함을 보았다. 난정 역시 이곳을 찾는 남자들을 다 비슷하게 여겼다. 술 기운에 기대어 자신의 실패와 억울함을 토해내고 잠시 동안 기생의 무릎을 빌려 위로받는 남자들. 하지만 윤원형은 달랐다. 그의 말투 뒤에는 사람을 시험하는 차가운 눈빛이 있었고, 그 눈빛은 단지 그녀를 여인으로만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동등한 상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6장. 위험한 거래. 사랑인가 동맹인가. 며칠 뒤 윤원형은 다시 기생집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꾸준히 그곳을 드나들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윤대감이 새로운 기생에게 마음을 뺏겼대. 그 여인이 이름이 뭐라더라? 난정?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그러나 둘 사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둘이 나누는 대화는 다른 기생과 손님의 대화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대감은 왜 그토록 권력을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난정이 물었다. 권력이 없다면 나는 누구도 지킬 수 없소. 윤원형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길고 긴 세월이 묻어 있었다. 지키기 위해 가지신 권력이 또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난정의 말에 윤원형은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덧붙였다. 저는 언젠가 이곳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장난감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자리에서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윤원형은 그때 조용히 웃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은 어떻소? 서로를 돕는다? 나는 그대를 이곳에서 꺼내줄 수 있고, 그대는 내 옆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눈이 되어줄 수 있어. 그 말은 계약이자 위험한 동맹의 제안이었다. 난정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을 끝내고 살아온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감. 서로를 돕죠.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사랑이라 부르기엔 차갑고 그저 거래라 부르기엔 너무 뜨거웠다. 7장. 난정이 만든 새로운 질서. 윤원형이 기생집을 떠나 난정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기생을 대감댁 안으로 들인다고? 이제 집안이 시끄러워지겠군. 실제로 집안은 금세 술렁이기 시작했다. 종들과 하인들은 몰래 수군거렸다. 저 여인이 바로 난정이래. 대감마님을 휘어잡았다지. 기생 출신이라던데 겁도 없군. 하지만 난정은 이 모든 시선을 조용히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가 처음 한 일은 윤원형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윤원형 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궁궐의 상궁, 양반집 부인, 이름 모를 기생들까지. 그 관계들은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채 엉켜 있었고, 그 엉킨 실타래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폭탄과 같았다. 대감, 이제 그 모든 인연은 정리하셔야 하옵니다. 윤원형은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여인들은 늘 쉽게 얻고 쉽게 떠나보내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끝을 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난정은 직접 나섰다. 궁궐 상궁에게는 조용히 다른 일을 주선해 주었고, 양반 부인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마련해 주었다. 어떤 기생에게는 새로운 집을 얻어주거나 멀리 다른 지방의 후원자를 붙여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정리였지만 실상은 위험한 인연 끊기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원망과 분노가
난정에게 쏟아졌다. 내가 뭔데 우리를 내치느냐? 우리는 대감마님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하지만 난정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 인연이 대감마님의 발목을 잡을 인연이라면 미련 없이 잘라야 합니다. 그녀의 그 단호함은 윤원형조차 가끔은 두려울 정도였다. 8장 조선 최고의 커플 그리고 시작되는 율법의 균열.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했다. 윤원형과 정난정 두 사람은 이제 하나의 이름처럼 불렸다. 윤대감내 난정. 난정이 있는 윤대감댁. 궁궐 안에서도 신의 기생집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회자되었다. 그 여인이 대단하다더군. 사람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맞힌다지. 윤대감이 괜히 옆에 두는 게 아니야. 중요한 자리에는 늘 그 여인의 의견을 묻는다더군. 사실이었다. 윤원형은 정치적인 결정 앞에서 때때로 난정의 의견을 들었다. 이 관리는 어떤 사람 같소? 눈빛이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자신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 사이에서 언제든 갈라질 눈빛입니다. 저 서생은 어떻소? 야망이 많지만 아직은 꿈이 순수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칼날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윤원형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정말로 많은 경우 그 판단은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재능을 이용하며 점점 더 위로 올랐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 밑에서는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 억울하게 잘려나간 인연들, 밀려난 관리들, 자리를 잃은 집안들. 그들의 분노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검은 먹구름처럼 쌓여갔다. 9장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기생집에서,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윤대감과 난정이 나라를 쥐고 흔든다더라. 왕이 계시긴 하지만 실상은 윤대감이 더 무서운 세상이지.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하는 소문 들어봤어? 윤대감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면 난정이 먼저 그 여인을 불러 눈빛부터 본다더군. 무섭네, 무서워. 사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문은 소문대로 자라나서 괴물이 되었다. 어떤 여인은 윤원형의 눈에 들어왔다가 난정에게 불려갔다. 대감마님과 어떤 인연을 맺고 싶으신 겁니까? 난정의 질문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숨어 있었다. 저는 그저 노래 몇 곡 불러드렸을 뿐인데요. 여인은 겁에 질려 얼른 물러났다. 그 사건이 지나간 뒤 기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윤대감의 마음을 얻으면 난정의 눈빛부터 견뎌야 한다. 이 말은 곧 이렇게 바뀌었다. 윤대감의 여자는 결국 난정 한 사람이다. 10장 사랑일까 공모일까. 어느 고요한 밤 난정은 홀로 창문을 열어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살며시 종이문을 흔들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렸다. 그녀의 뒤에서 윤원형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오. 무엇을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내 곁을 택한 것. 난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천천히 흘러갔다. 비새는 초가집, 처음 기생이 되었던 날, 처음 윤원형을 만났던 밤, 그의 곁에서 수많은 인연을 정리했던 날들. 후회라기보다는 때때로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소?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언젠가는 모두의 원망으로 무너질까 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길 말고 달리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윤원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난정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나는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쓰러졌을지 모른다. 사내들이 모여 권력을 다투는 자리에서 내가 늘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대가 내 옆에서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요. 난정은 가볍게 웃었다. 대감께서 너무 저를 높게 평가하시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나를 조선 최고의 권세가라고 부르지만 나는 안다오. 내 권세의 절반은 그대의 눈빛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 말은 마치 사랑의 고백 같았지만 그러면서도 냉혹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둘의 관계는 사랑과 거래, 애정과 공모 사이 어디쯤이었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에게 기대었으며 서로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둘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2부 엔딩. 폭풍전야. 달빛이 다시 천천히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다. 윤원형은 방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조정의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고 난정은 창가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어딘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는 술 취한 사내의 고함이 들렸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조용히 속삭이는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난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소리들이 언젠가 한데 모여 우리에게 돌아오겠지. 그러나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다. 폭풍은 이미 하늘 위에서 구름을 모으고 있었지만 윤원형과 정난정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조선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아슬아슬한 춤을 추고 있었다. 조용한 바람, 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리던 날들. 세상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여러 곳에서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윤원형의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난정이 가끔 바라보던 창밖의 하늘은 언제부터인가 흐린 날이 많아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런 변화를 아직 위험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그저 지친 바람이 한번 지나가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폭풍의 시작이었다. 1장. 명종의 병세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다. 명종의 건강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소문이 궁궐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풍문처럼 들렸다. 궁궐이라는 곳은 늘 이런저런 소문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소문은 달랐다. 의원들은 겉으로는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윤원형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구나. 난정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폐하께서 자주 앓으시니 대감께서도 근심이 깊으신 듯합니다. 윤원형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명종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권력 기반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왕의 외삼촌이었다. 즉 왕이 존재할 때만 자신의 힘도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이제 그 힘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2장. 난정의 예감, 불길한 그림자. 어느 날 밤 난정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루 끝에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석가래 위에 흐르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등불이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때 윤원형이 조용히 다가왔다. 잠들지 않았소?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예감? 난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폐하의 병세도 그렇지만 대감 주위의 사람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윤원형은 무슨 뜻인지 곧 이해했다. 권력 주변에 있는 이들의 눈빛은 언제나 비슷하다. 봉황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매에게 고개를 드는 것처럼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힘이 있는 자에게 향한다. 요즘 들어 그 시선이 자신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윤원형도 느끼고 있었다. 난정아, 벌써 그렇게 느끼는 것이오? 네, 대감. 사람의 눈빛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윤원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난정의 말이 정확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장 명종승하, 이들의 시대가 끝나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달빛도 희미한 회색빛이었고 궁궐의 등불은 유난히 낮게 타올랐다. 그리고 새벽 무렵 궁궐에서 한 사내가 황급히 말을 달려나왔다. 그의 손과 얼굴에는 긴박함이 가득했다. 그는 윤원형의 집 앞으로 달려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윤대감, 폐하께서 승하하시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안 전체가 얼어붙었다. 난정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았다. 윤원형은 잠시 눈을 감고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날이 드디어 왔구나. 명종의 죽음은 곧 윤원형의 권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의미했다. 주의 깊게 짜놓았던 모든 판도가 이제부터는 자신을 향해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4장 조정의 태도 변화, 차갑게 폐쇄되는 문들. 명종이 승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조정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평소 윤원형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대신들은 그를 마주치면 황급히 눈을 피했다. 예전에는 그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앞다투어 말 걸던 사내들이 이제는 먼 거리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조용히 피했다. 윤원형은 그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권력의 향기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마치 악취를 피해 도망가듯 멀어진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난정은 그의 손등을 잡아주었다. 대감,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도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다. 5장 난정에게 향하는 비난. 악녀라는 이름. 윤원형보다 더 큰 화살이 정난정에게 날아들기 시작했다. 나라를 어지럽힌 요망한 여자다. 수많은 사람을 몰락시킨 악녀다. 대감을 조종해 권세를 부린 요사스러운 여자다. 사람들은 난정의 존재를 전부 악의 근원처럼 몰아가기 시작했다. 기생 출신이라는 사실은 여기에 더 큰 불을 붙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난정에게 쏟아냈고 그녀는 그 화살을 모두 맞아야 했다. 집 앞에는 난정을 욕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하인들은 그 돌멩이와 욕설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난정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6장 난정의 마지막 선택. 내가 떠나면
어느 늦은 밤 난정은 작은 등불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과 조그만 병 하나가 있었다. 그 병 안에는 조정에서 쓰이는 독약이 담겨 있었다. 방 안은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했고 난정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문 밖에서 윤원형의 발소리가 들리자 난정은 종이를 살며시 접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난정아, 왜 그러고 있소? 윤원형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느꼈다. 대감, 난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모았던 그 미소와 똑같았다. 단단하지만 어딘가 슬픈 미소. 제가 떠나면 대감께서는 조금은 나아지시겠지요. 무슨 소리요? 그대 없이 내가 어떻게? 난정은 그의 말을 끊어 작은 병을 들었다. 대감, 지금 세상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남아있는 한 대감께 향하는 칼날은 더 깊어질 겁니다. 윤원형이 다급히 다가오자 난정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부디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독약을 입에 머금었다. 윤원형이 외쳤다. 난정아. 하지만 그녀는 이미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7장 윤원형의 몰락. 가장 큰 빈자리. 난정이 떠난 뒤 윤원형의 삶은 금이 간 항아리처럼 빠르게 무너졌다. 하루가 다르게 몸은 쇠약해졌고 마음은 더 깊은 우물처럼 침잠에 들어갔다. 집안은 텅 비었고 조정은 그를 버렸다. 그의 곁에는 오랫동안 충성을 보였던 종들조차 하나둘 떠나갔다. 어느 날 그는 문득 난정이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마루 한쪽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언제나 조용히 빛이 내려앉는 자리였다. 그는 그 자리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난정아,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거늘.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어둠 속에서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다. 8장 마지막 순간. 허무와 후회. 윤원형의 마지막은 너무도 조용했다. 어느 겨울 새벽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 달빛은 마치 난정이 다시 와서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부드럽고 어딘가 슬펐다. 윤원형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다. 난정아, 너를 잃고서야 나는 깨달았구나. 사람의 마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천천히 숨을 거두었다. 방 안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달빛만이 그의 마지막을 비추고 있었다. 9장 역사에 남은 한 문장. 시간이 흐르고 역사는 그들을 이렇게 기록했다. 윤원형은 여색과 권세에 취해 수많은 폐단을 낳았고 정난정은 그와 더불어 조정을 흔든 여자라 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말도 있었다. 윤원형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였던 여인은 오직 난정 한 사람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욕하고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어떻게 무너져갔는지 안타까워했다. 3부 엔딩. 조용한 달빛 아래. 지나간 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흩어진 사람의 마음도 다시 붙지 않는다. 난정이 마지막으로 본 달빛.
윤원형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달빛은 모두 같은 달빛이었다. 그 달빛 아래 그들의 사랑, 욕망, 후회는 조용히 묻혀갔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한 시대를 뒤흔든 뜨거운 이름들 뿐이었다.